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갑자기 좀 팍 안 좋아졌어요. 좀 너무 많이 답답한 게 실적 발표가 어제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인해서 뭐 여러 이슈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실적이 좀 불안불안한 종목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종목들은 가차없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약간 밀리는 느낌? 그래서 좀 뉴욕 증시가 계속 며칠 동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가질 못하니까 상당히 답답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기관들이 소폭이나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잘 보라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이 틀에서 한번 보시고 기관 매수 종목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릴 거지만 자회사의 가치가 평가받은 게 1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자회사보다 5분의 1 수준이네요. 주가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뭐 당장의 움직임은 없겠지만 조금만 이제 한 연말 정도 보면은 계속 그 이슈가 부각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빵빵빵빵 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차트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의 따다닥 3년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 초입 구간에 딱 나와 있네요. 이런 종목 굉장히 좋거든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AS를 좀 할게요. 많지는 않아요. 좀 짧게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셀트리온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수익은 잘 나고 있어요. 한 50%가 될랑말랑 수익률인데 아직 안 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 확대를 좀 할게요. 죄송해요. 확대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PD님 깜짝 놀라셨죠. 자, 확대를 좀 해보는데 요 박스권 포인트가 좀 나와줘요. 박스권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상승 주는 포인트가 계단식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여기 계속 보시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계단식 점프를 하고서 횡보했다 다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뭐라고요? 흔들리지 마시라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그리고 강조드렸던 거 20만 원, 21만 원 목표가 1처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도달했어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거의 50% 도달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얼마나 갈지 여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 번의 급등이 더 나온다 말씀드리는 거. 지금은 이 자리에서 힘겨루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에 매물벽 자체가 있어요. 이 자리가. 여기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무슨 소화? 매물 소화라고 얘기하죠. 그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렇지만 헬스케어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너무나 퍼펙트하죠. 그렇죠. 너무 좋죠. 3분기, 4분기도 퍼펙트하다고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두 개 다 제가 좋게 본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약은 빼고 셀트리온이랑 헬스케어 두 개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다만 급하게 안 가요. 급하게 안 가요. 이때도 제가 급하게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다가 급등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고 방송 매일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기억을 하실 테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날짜 있잖아요. 바로 언제? 이날 8월 달에 제가 8월 4일이었나요? 요날 돌려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죠?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네, 팡팡팡 튀면서 한번 레벨업 한 겁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수익률이 몇 프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아마도 100% 노려보고 있긴 한데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좋은 수익 중인데 급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 삼성 SDI도 오늘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해요. 근데 전체 추세상으로 보건데 꺾이진 않고 있어요. 추세 전체가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로 계속 가요.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한 달 정도 다 돼가는 모습이에요. 쫙 잘 가고 있는데 음봉, 양봉 반복적으로 나와주면 상승을 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어제도 삼성 SDI 추천을 드렸고 삼성물산도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성그룹주들을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서 이제 연내 안으로 이재용 회장으로 타이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에 맞춰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삼성그룹주 전체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 삼성물산에서 생명에서 전자로 이어진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가장 많은 종목들 그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SDS 말씀드렸고 뭐 SDI 같은 경우는 제가 LG화학의 차트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LG화학 말씀드린 대로 주가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SDI도 그 흐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건데 65만 원 이상의 흐름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수익 중인데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을 겁니다. 지금 그 뉴욕 시장에 재밌는 흐름이 있습니다. 밈 주식이라고 하죠. 네, 급등주들 얘기해요. 굉장히 좀 많이 버블 때처럼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들이 좀 시장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와주지만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 기관들과 외인들이 다시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네, 자금을 쏟아부려는 시도가 천천히 보여집니다. 뭐 아직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다, 내려갈 수도 있다, 아직 고민들이 많지만 그래도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바닥은 확인됐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삼성 관련주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속 잘 가서 오늘 시장이 안 좋지만 아직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두산입니다. 근데 약간 솔직히 오늘 좀 고민스러웠어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내일 시장이 만약에 좋은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 자체가 만약에 플러스로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수익 실현 구간이 1차적으로 나왔다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뭐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어요. 다만 그래도 어저께 좀 밀렸다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크게. 오늘 살짝 내려오긴 한데 버티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횡보를 할지 꺾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그룹주들의 이슈가 원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밀리기보다는 횡보하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천천히 급등했다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횡보하면서 한 달 정도 유지했던 그 포인트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의 횡보 포인트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인데 뭔가 좀 약간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와서 좀 제가 말씀 좀 드려봐요.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어요. 추천하고 나서 이제 3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바닥에서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박스 자리에서요. 보통 내려가려면 꺾여줘야 되는데 안 꺾이거든요. 지금 뭔가 어제 상승 나왔고 오늘도 장 초반에 반짝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정확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반등을 빡 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와서 전에 이제 5월달, 6월달 초반에 나왔었던 이런 자리들의 매물벽이 맞아 떨어지면서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은 있거든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었다는 판단을 해봐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형 N자형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금 수익률이 뭐 고점 기준으로 30%가 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구간대에서 정말 냉정하게 차트를 봤을 때는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최소한 26,000, 7천 원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3만 원을 향한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AS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추천한 지 이제 한 달 좀 안 된 종목인데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차분하게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결국 주가가 가는 거예요.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오늘 일봉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오늘 17%까지 올랐어요. 장중에. 시가 대비해서 급등 나왔다가 17% 올랐어요. 8월 8일 추천주예요.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짧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차분하게 있다가 갑자기 가요. 항상 자주 그래요.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가요. 그러니까 항상 노리는 게 뭐냐면 대형 추세 바닥에서 종목들이 기고 있다가 튀는데 그 전에 우리는 항상 종목을 매수해보자는 그 전략을 항상 제가 추구하잖아요. 어버브 반도체의 대형 추세 라인은 뭘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고민을 해볼 때 제가 이 라인 잡아드렸어요. 기억하실까요? 2018년부터 바닥을 체크하면서 확인되면서 이 라인을 잡았다고요. 여기서 제가 2020년도 때 이 자리는 코로나 때 깊은 하락 단기 패턴 자리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닥 자리들이 이 대형 추세,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임들이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전체 차트 보시면. 여기 바닥 확인하고 가고요. 또 가고요. 그렇죠? 계속 가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머니 차트 대응할 때 1번 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다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추천을 드렸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근데 차트적인 흐름을 제가 강조했지만 두 번째 체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올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입에 닳도록 얘기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급등이 쭉 나와버립니다. 근데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반기까지의 영업이익이요? 이미 작년치 다 했어요. 그럼 하반기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지금 시장 어떻게 업황 자체 나쁘지 않거든요. 경기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안 좋게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요? 유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분위기라고요. 침체가 안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왜 미국의 밈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네. 왜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지 시장에.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가 있나요? 되게 사람이 소외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내 종목들은 안 가거나 다른 종목들이 갈 때 떨어지는 다시 떨어져요. 근데 오를 때 못 따라오고 그 추이를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면 되게 사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멘탈 나가버려요. 그래서 계속 체크드렸던 게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다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버 반도체도 그 흐름이라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될까? 우선 주가는 굉장히 잘 갔어요, 오늘. 시가로 빵 떠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따라 들어가긴 힘들고 수익도 워낙에 잘 나고 있는 상황이라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근데 방금 주봉에 해답은 있었어요, 여러분. 주봉에 무슨 해답이 있어요? 바닥을 확인하고 갈 때마다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고점 자리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 자리였어요. 그죠? 그 다음 고점 자리가 이 자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가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때마다 무슨 포인트가 나와요? 전 고점을 계속 넘어가요. 넘어간다고요. 여기 바닥 포인트에서 칠 때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고점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19,100원이에요. 최고점 자리가. 그럼 우리 어디까지 봐야 돼요? 죽었다 깨어도 2만 원 봐야지. 이거는. 2만 원까지 가야죠. 안 가면 안 돼요. 2만 원까지 가야지. 그때 가가지고 이거를 수익 실현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지. 이게 지금 시간이 걸려도 한 1년이 걸리더라도 놔두면 2만 원 간다고요. 그러면 1년 가져가는데 2만 원 가면 수익률 몇 프로예요? 80%? 좋은 거 아닌가? 만약에 제가 추천할 때 사셨으면 수익률 몇 프로예요? 100%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져갈 만한 거 아니에요? 차분하게 잘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꼭 AS를 좀 하고 싶었어요. 태경 BK인데 주가 상황이 막 크게 튀진 않아요. 근데 차트 보시면요. 야금야금 가고 있어요. 아직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8월 11일 추천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좀 장중에 튀다가 시장 맞고 떨어졌어요. 안 좋아가지고. 근데 야금야금 가고 있어요. 아주 야금야금. 지난주 추천주 야금야금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뭐가 나온다고요? 빵 튄다고요. 모멘텀, 실적, 차트 모양은 항상 거짓말하지 않아요. 방금 보셨던 어버브 반도체 오르기 직전 차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한 번씩 탕탕탕 튀는 흐름들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차트예요. 차분하게 이 종목도 보유하시고 온실가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또 급등 나왔어요. 자, DN 오토모티브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천도 8월 12일 날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직도 내 종목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 아직도 넋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 왜? 왜 그래요?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제가 포트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사시라고요. 머니차트 종목 사세요. 5%씩 사세요. 계좌에. 담으세요. 담으라고 제가 공개방송 말씀드렸죠. 담은 다음에 많이 올라간 거랑 안 가는 거랑 같이 팔아치우면 돼요. 그만이에요. 더 가면 뭐예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아쉬운 거 한 숟가락 덜어가지고 버리시라고. 욕심도 한 숟가락 던져버리시라고. 그것만 빼면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머니차트 종목들은 그런 종목, 수익주 종목에서 안정적인 바닥주에서 상승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짚어드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DN 오토모티브, 방진 제품,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입니다. 글로벌 모든 회사들이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급등이 나왔냐?
제가 두산 공작기계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사 올해 초에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100%. 거기에 맞춰서 공작기계 실적이 빡 엎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 실적 자체. 이미 작년 매출 다 넘어갔어. 반기인데 이미 벌써 팍팍팍. 완전 주가 자체가 실적으로 보면은 저평가, 완전 초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PER 4배 될까? 3배 될까? 네,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DN 오토모티브에서 얘기하는 포인트, 이 회사의 오너가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매출을 6조 본다는 거죠. 매출을 6조 본다는 건데 그 현실 자체가 저는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볼게요. 자, DN 오토모티브 보시면 실적이 이 모양인데 지금 2분기 실적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넘어갔어요. 영업이익이랑 전부 다. 매출 자체도 팡팡팡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이 실적만 보더라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최소. 아니, 두산 공작기계를 몇 조를 주고 인수했는데 DN 오토모티브의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이라고요. 6천억. 자회사가 조단인데 6천억이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갖고 나온 것도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종목, 오늘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면 어떤 종목이냐면 지어소프트예요. 지어소프트입니다. 자, 차트 모양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지 주봉부터 볼게요.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종목 보실 때 차트의 바닥 포인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 흐름이에요. 바닥에서 올려치는, 바닥에서 모양을 잡는 포인트들. 자, 2018년도 바닥부터 2020년 코로나 때 바닥 확인됐고요. 지금 바닥 포인트 나와줍니다. 자,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바닥 나왔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고점을 향해 치닫는 모습들 고점 나왔었죠. 이 당시는 모른다고요. 하지만 두 번째 바닥 체크하면서 세 번째 바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바닥 찍고 갈 때 고점이 여기죠. 여기 진바닥이 나왔다고. 여기서 다시 갈 때 어디 가요? 저기 위에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2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우선 차트는 3년 주봉바닥의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역시나 크진 않지만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납니다. 왜 그러하냐면 자회사의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100만 돌파했었죠. 오아시스 마켓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오아시스 마켓? 마켓컬리 아세요? 아시죠? 쿠팡 아시죠? 네.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똑같은 비슷한 업체에 있어요. 오아시스 마켓 검색해보세요. 엠포탈에서. 자, 뭐라 나옵니까? 기업가치 얼마? 1조 1천억 받았습니다. 상장을 결국에는 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마켓컬리 적자죠. 그렇죠? 쿠팡 적자죠. 이 회사 흑자 나고 있는 회사예요. 계속 흑자예요. 자금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여기서 고민해볼 게 있습니다. 자, 지오소프트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이 좀 넘어갑니다. 근데 1조 1천억을 받았고 만약에 오아시스 마켓이 나중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연말 아니면 내년도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포인트가 필요한데 뭐냐면 마켓컬리의 흐름과 어떻게 상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켓컬리가 상장 이슈가 점점 최근에 불거지고 있잖아요. 모멘텀 뭐예요? 마켓컬리 상장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흥행할 수도 있지만 나와주고 있다. 거기에 모멘텀 거리가 있고 실적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뭐예요? 차트의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 그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큰 그림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해요. 오아시스 마켓 상장하고 튀어버리면 얘는 지분을 몇 프로 들고 있다고요? 아까 자막 보셨나요? 68.95% 자막 띄워주세요. 지분을 69% 가까이 들고 있어요. 지분 자체를. 1조 1천억 기업가치 평가받은 회사를 상장할 때 조 단위로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짧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머니차 때 계속 강조드리지만 계속 중요한 건 뭐다? 짧게 보지 마셔라. 약간의 몇 개월치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게 짧게 가는 종목인가요? 몇 개월만 보면 됩니다. 한 달? 2달 정도 흐름. 그 안에 답은 나와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짧게 볼게요. PD님 죄송합니다. 자,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조금은 차트 흐름상으로 바닥이 잡혔어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봉 바닥이 좀 체크가 된 상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차트 라인 보면요. 이때거든요. 금융위기가 이때. 이때부터 해서 라인을 잡아볼게요. 네, 요 그림이에요. 라인 보이세요? 보이시죠? 전형적인 큰 대바닥 자리.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지는 그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포착이 됐습니다. 나왔어요. 그죠? 확대해 볼게요. 자, 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살짝 돌려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호텔신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2분기부터 순이익마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주가가 계속 튀는 모습 나와줄 거란 말이죠.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우리는? 추세상으로 보건데 단기적인 하락 포인트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점 자리들,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가고, 이 자리로 가고, 이 자리로 가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고점 형성이 됩니다. 그럼 다음 자리 어딜까요? 1차적으로 제가 보는 자리, 9만 원 자리. 이 자리 봅니다. 우선은. 급하진 않아요. 9만 원 자리 보는.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하게 회복하는데 주가 자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최소한 이 자리 있잖아요. 올해 초에 나왔던. 여기는 회복을 해야죠. 최소한. 2020년보다 괜찮고 2021년보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 자리 머물러야 될까요? 주봉상의 라인을 잡는 모습, 실적이 돌아오는 포인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호텔신라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오소프트랑 호텔신라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시장에. 머니차트 항상 보셔야 되고요. 또 내일도 잘 골라서 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정재훈 대표님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